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정말 건강한 식단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순간 저는 정말 멘탈이 멘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건강한 음식으로만 했는데 의사들이 먹으라는데 음식대로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피부가 안 좋아진 거지? 어떤 벽에 가로막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변했더라고요. 건강검진 받고 나오면 의사선생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야채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도 많이 챙겨 드시고요. 저도 그 말 듣고 정말 성실하게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요. 샐러드에 아몬드 뿌리고 아보카도 올리고 또 브로콜리도 매일 찌고 이렇게 먹으니까 나도 이제 건강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는 늘었는데 정작 속은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왠지 모르게 얼굴이 푸석하고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데만 거의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죠. 야채는 무조건 좋다는 공식. 혹시 나에게는 안 맞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식이섬유 많이 들어보셨죠? 장 건강의 필수 영양소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소화를 못하는 탄수화물이에요. 에너지로도 못 쓰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배변 활동에 도움 된다며.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에 쌓이면 장내 세균이 그걸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화기 내과 논문들을 보면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가 복부 팽만, 경련,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고요. 키토를 시작하면서 탄수화물은 줄이되 섬유질은 챙겨야지 하면서 매끼 샐러드 한 접시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인다면서 사실 소화도 안 되는 탄수화물을 더 먹고 있었던 거죠. 식물에 비타민, 미네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식물은 도망갈 수 없잖아요. 동물은 위험하면 도망가면 되지만 식물은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자기 몸을 지킬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화학무기입니다. 옥살상염, 렉틴, 피트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장 점막을 자극하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특히 통곡물이 좋다고 해서 현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현미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랑 아연 그리고 미네랄을 꽉 잡아두고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건강하려고 먹은 현미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식물 입장에서는 한번 먹히고 다시 안 먹히는 게 목표입니다. 맛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게 진화의 논리인 거죠. 어떤 분들은 아마 인간은 잡식성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침팬지 같은 초식 동물들은 대장이 길고 소장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 긴 대장에서 이 식이섬유를 천천히 발효시켜서 소화하고 흡수하죠. 그런데 인간은 정반대입니다. 소장은 긴데 대장은 짧아요. 이건 전형적인 육식동물의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사자나 늑대같이 우리는 육식동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인류학 연구에서도 호모사피엔스의 장 구조는 육식에 최적화가 됐다고 나와요. 왜냐고요? 고기는 소장에서 흡수되고 빠르게 소화돼요. 그런데 식이섬유는 대장까지 내려가서 부패하고 가스를 만들죠. 소화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야채를 많이 먹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그건 몸이 이건 내 연료가 아닌데?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뇌가 급격히 커진 시기가 있어요. 바로 불을 사용해서 고기를 익혀 먹기 시작하고부터죠. 고기는 영양 밀도가 아주 높은 음식입니다. 한 입에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야채로 이 영양을 채우려면 몇 배는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소화기관을 줄이고 뇌를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았으니까요. 반대로 초식 동물은 어떨까요? 풀을 소화하느라 대장이 길어지고 뇌는 상대적으로 작죠. 쉽게 말하면 고기 먹고 똑똑해진 인간, 그리고 풀 먹고 배만 커진 게 바로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질의 음식을 먹고 뇌가 똑똑해지니까 우리보다 힘센 그런 동물들도 다스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는 2년 전부터 키토제닉 식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기에 대한, 붉은 고기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게 사실 무서웠어요. 고기를 먹으면 괜히 암 생길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콜레스테롤 올라가면 어떡하지? 심장에 안 좋진 않을까? 그래서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지방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으니 야채로 배를 채웠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키토제닉을 시작하면서 야채를 적당히 먹었을 때 올라오지 않았던 여드름이 한두 개씩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게, 정말 가공식품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정말 건강한 식단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순간 저는 정말 멘탈이 멘붕이었습니다. 정말 아니 어떻게 건강한 음식으로만 했는데, 의사들이 먹으라는 음식대로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피부가 안 좋아진 거지? 어떤 벽에 가로막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부터, 그때부터 당연히 염증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좋아졌지만,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울 게 없으니까 야채를 무조건 많이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야채를 정말 산더미같이 먹었거든요. 정말 그 양푼 전체를 다 채우고 그거를 한 2번, 3번 먹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뀐 건 야채를 많이 먹은 것밖에 없는데, 야채를 오히려 더 많이 먹을수록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정말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원인이 야채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한번 시도해봤어요. 야채를 확 줄이고 고기를 늘려본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3일 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속이 정말 편해졌고요. 그렇게 배에 많이 차있던 가스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그래서 지금은 거의 키토제닉에서 카니보 식단으로 옮겨왔는데요.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식이 아니라 내 몸이 진짜 원하는 식단을 찾은 거죠. 야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상식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열심히 건강식을 챙겨 먹는데 몸이 갈수록 안 좋아지거나 샐러드를 먹고 나서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하거나 이런 이상하다는 신호가 계속 올라온다면 한 번쯤 질문해보세요. 야채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걸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